투자에서 이기려면 매기가 지나는 목을 선점하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 또는 실물 경제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자본의 흐름도 흘러가는 방향을 달리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마음, 부동산 매기는 언제나 강남 3구가 시작점이며 다음의 순서로 흘러간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서 마포 용산 성동, 과천 분당 판교, 그 다음에는 기타 서울 인접 위성도시, 그 다음에는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나서 경기도 나머지 구역의 순이다. 흔히들 노도강이 뜨면 부동산의 끝물이다 라는 부동산 업계의 속설이 있다. 경기도로 퍼질 때쯤 매기는 입맛대로 갈라져서 경기도파와 지방파로 나뉘는데 지방파는 다음의 순서로 흘러간다.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대전, 세종에서 대구, 부산,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는 전국 기타 산업도시, 울산, 창원, 포항, 광주, 충주, 구미 순이다. 지방광역시도 핵심지부터 시세 분출이 시작되어 인근 지역으로 시세 확장이 되며 시 외곽지에 옹기가 마지막으로 퍼진다. 광역시 외곽 지역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 경쟁률이 치솟을 때가 부동산 상승장의 마지막 불꽃놀이라 보면 된다. 합리적 근거 없이 폭발적인 매수세가 형성될 때 부동산 시장의 큰손은 부동산 강사들과 그들의 유료 투자 클럽 회원들 혹은 유료 강연 참석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글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이 같은 곳을 향할 때 나는 부동산 시장의 맥이라고 부른다. 큰손이 움직이면 개미가 들러붙는다.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면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퍼지게 되며 비슷한 입지의 주택 가격이 키 맞추기를 시도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 매기는 계속 돈 냄새를 맡으면서 이동하는데 큰손과 추종자들이 1차 상승장을 만들어 지역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을 때 지역의 조막손들이 달라붙으면서 대세 상승장이 이루어진다. 지역의 조막손들이 외면하면 1차 실패지만 지역의 호재가 발생 시 다시 한번 더 큰 손은 또 다른 추종자들을 불러 모아서 2차 매입을 한다. 전세버스까지 동원해 특정 단지를 공략하고 나면 지역에 소문이 돌면서 집값 더 오를까 마음이 급해진 지역 아주머니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큰손과 추종자들은 이전에 실패한 부동산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유유히 사라진다. 지역 부동산은 한껏 치솟은 후 추가 매수자가 실종되면서 급락하기도 하고 지역의 조막손들의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유지하기도 한다. 대구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은 한때 처참했다. 2010년도 전국 악성 미분양 1위였는데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계 누리 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 규모는 16,066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에 미분양이라 일컫는 악성의 경우 전국 4채 중 1채가 대구 지역의 아파트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랬던 대구 수성구 지역의 부동산은 2013년부터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5년간 지속했다. 그 기간 동안 누적 수익률은 2위로 서울 강남구의 30.6%를 훨씬 넘어선 40.3%라는 집값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입지에서 이렇게 시기에 따라
시장의 가치평가가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즉, 최악의 바닥에서 갑자기 천장을 뚫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어느 하나 이유를 콕 집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지, 교통, 학군, 공급량, 단지 규모, 브랜드, 정책 변화 등의 다양한 부동산 가격 영향 요소가 있다. 공급 물량이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영향 요소이지만 1년간의 입주 물량이 반드시 시세 상승 혹은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사상 최대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 2020년 부산 핵심 지역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찍었다. 공급 물량이 넘치는데도 몇십 대 1 혹은 몇백 대 1의 경쟁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어느 순간 폭발적인 매수세가 형성되어 지역 부동산의 분위기를 장악해버리는 이 현상은 움직이는 매수세, 즉 매기 때문이라고 본다. 허니버터칩, 대만 카스테라 등이 매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번 그 인기가 붙으면 광풍처럼 대중의 기호를 휩쓸고 지나간다. 인플루언서들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시각적 자극을 보여주고 나면 따라하고 싶고 뒤처지지 않으려는 대중들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며 온라인의 빠른 정보 전파력에 의해 한순간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낸다. 허니버터칩의 빈 봉지가 중고나라에서 거래되고 대만 카스테라 빵 한 조각을 위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2시간 대기줄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유의 향과 맛이니 신선한 재료니 브랜드니 등의 뒤늦은 분석은 필요 없다. 왜 지금 사 먹지 않는가? 입지, 브랜드, 물량 공급, 학군 등이 뒤늦은 분석은 필요 없다. 그렇게 호재가 많았던 서울 강남 아파트의 매력을 2017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말인가? 그저 가격이 오르고 있고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건드린 것이고 남들이 다 샀다는 얘기에 뒤처지기 싫은 마음인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군중 심리를 형성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매기가 되는 것이다. 폭등 지역에 가려져 오랫동안 시세가 눌려있던 곳,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않았던 곳은 정부의 개발 등의 호재가 생기면서 큰손이 찍는 순간부터 추종자들이 시세를 들어올리고 조막손이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매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일수록 시세 상승이 길며 지역 중소도시들은 매기가 서로 갈려서 나눠지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작고 짧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의 순서가 마치 무한 루프를 돌듯 반복되고 있다. 매기가 지나는 목을 선점해라. 이렇게 매기는 다시 새로운 사이클에 맞추어 돌아가는데 IMF, 닷컴 버블,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가 터지면 비로소 폭등한 곳 위주로 시세가 한번 가라앉았다가 숨 고르는 시간을 갖는다. 다만 매기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나는 이 돈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는 매기를 바다의 상어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상어는 평생 동안 헤엄을 멈추지 않는데 연골 어류든 아가미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아가미 구멍 쪽으로 물을 공급해야만 아가미 구멍 표피에서 산소를 흡수한다. 그래서 상어는 수면을 취할 때도 헤엄을 치면서 수면 상태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투자를 쉬는 날,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매기는 어디론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그런 매기는 관종, 관심 종자이다. 관심을 받아야지만 클 수 있다. 때로는 정부 정책의 공격을 받아 매기가 확 수그러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매기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노노, 그건 아니다. 매기는 때로는 다른 곳에 가서 놀기도 한다. 저기 옆 동네다. 삼성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거기로 이동하기도 했다. 사실 삼성전자 주식 사러 갔는데 그런 명품 주식에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다들 바이오주, 백신주, 이런 대박 테마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매기는 이렇게 부동산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여러 동네를 기웃거린다. 주식으로도 갔다가 미국 주식으로 중국 주식으로 요리조리 이동한다. 주식의 매기 형성은 부동산의 그것보다 더 빠르다. 은행의 화려한 VIP룸에서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은행원이 요즘 눈치 빠른 BBIP 부자들이 다들 매입하는 상품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내놓으면 끝이다. 100억 원대 부자들이 가입한 상품이라는 말 한마디면 고객들은 넋이 나가게 마련이다. 물론 대부분 그런 상품들은 은행에서 프로모션을 건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초기에는 수익이 꽤나 발생하면 수익률을 근거로 신문 등에 광고를 내면서 바로 매기가 형성된다. 그렇다고 부동산이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주식 매기는 오래 못 가는 게 특징이다. 주식 매기는 갈래가 너무 많아서 흩어지기 십상이다.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 수도 많지만 요즘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도 많지 않은가? 매기는 흩어지면 힘을 잃게 마련이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수렴된다. 1. 주가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 하다가 어느 순간 손절 혹은 강제 장투가 되어 갤포스 박스째 사놓고 속쓰림을 달래야 한다. 2. 상승하다가 오랜 기간 조정장 혹은 횡보장으로 갇혀버리면 매일 주가창을 보는 재미가 없어진다. 코스피는 박스피야 하면서 다시 스멀스멀 부동산 투자 쪽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나마 이건 매우 성공적인 주식 탈출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매기가 좀 작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주식 상승장에서 따라 들어가면 한동안 상승이 이어지는 보편적인 주식장의 특성 탓에 재미를 좀 본다. 야, 이렇게 재미있게 돈 버는 시장도 있네. 와, 나는 주식에 소질 있나 봐. 돈을 좀 더 끌어모아서 투자하면 더 크게 먹겠는데? 조지 소로스를 꿈꾸다가 인생 망가뜨린 개미들을 많이 봤다. 투자 원금을 손실한 상태에서 투자 자본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매기가 쪼그라든 상태로 부동산 투자로 재차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경기 하락세가 종료된 반등 시기에 주식 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느리다. 이런 이유로 경기의 하락 사이클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장으로 전환할 시기에는 주식 시장에서 먼저 투자 수익을 올린 후 부동산 시장으로 건너가도 충분한 투자 결실을 취할 수 있다. 즉, 늦게 들어가도 먹을 게 많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자. 사람들을 만나보면 남루한 옷차림에도 삶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라.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부러워하고 흉내내려 애써라. 그들의 절제력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애써라. 부자의 길은 그들이 먼저 걸어간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어도 지치지 마라. 어차피 그들도 그렇게 걸어갔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 나 역시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려 노력 중이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우리에게 성공 비결을 말해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다.
오늘은 젊은 부자의 법칙 내용 중 부동산 투자에서 이기려면 매기가 지나는 몫을 선점해라 부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조용했던 동네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쌓여있는 매물이 갑자기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단지마다 매물이 사라지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매물은 호가가 형성되고 이런 모습이 그 옆 단지까지 번지는 모습, 미소님도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이유가 무엇일까? 호재가 있나? 라고 살펴보면 그것도 아니고 이유를 찾자면 입주가 마무리되는 지역 중에서 다른 지역이 오르는 동안 매매 가격의 변동이 없었고 대신 전세 가격이 높아서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가 작아지는 단지가 주요 대상이 되었었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 부동산은 심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부동산이나 주식, 또 그 외의 사업에서도 적용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부분의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식 관련된 내용도 많아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부자의 길은 부자들이 먼저 걸어간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 보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각자 환경마다 다릅니다. 결국 각자의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어떤 부자의 길을 따라갈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하겠지요. 참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해서 알 수 있다면 실천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요. 다음 영상은 종잣돈 만들기 불변의 법칙 부분을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